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월달이네요. 우리 이론 마지막 정렬식이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이번 5월, 6월달 명색 심화 과정인데 기본 핵심 이론은 똑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54쪽부터 보시면은요. 다시 뭐 우리 첫 진도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에 보시면 일단 뭐 제일 먼저 조세 총론 나오죠? 몇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2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54쪽 한번 보시면 되고 55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조세 분류 여기부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조세 분류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랬죠? 전통적인 예전에 출제됐던 부분.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나오는데 역시 하나 특징.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정부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자. 국세일 땐 누가 나온다 여러분? 정부가 나오죠. 그래서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납세제에 관할 세무서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자, 이때 여러분 56쪽에 보시면 지방세 나와 있죠? 거기다 적어놓으시고요. 참조 몇 페이지 적어놓으라고 했죠? 우리 어디 먼저 보냐면은 60 넘은 거 보죠. 60페이지 오시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이렇게 과세권자가 구분되어 있죠. 맨 위에 나와 있죠. 박스 60조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거 보자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일단 요거부터 좀 잡으시라 했죠. 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도지사 또는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누가 부과하죠?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지사가 부과하거나 또는 누가 특별시장 또는 누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 근데 우리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누구죠 여러분? 구청장이다? 맞습니까? 예.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구죠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오늘 나간 프린트 한번 잠깐 볼까요? 특별 프린트. 오늘 나간 프린트. 자, 1번 보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자, 이게 2015년도 26회 때 나왔던 문제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거기 1번 주민세 밑줄. 자, 3번 지방소비세 밑줄. 자, 그러면 1번과 3번이 우리가 실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문제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소비세 평소에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럼 보기 지문에 이렇게 못 보던 게 나왔다. 당하지 마라.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좀 그 얘기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안 하는 부분이 나왔다더라도 답은 일단은 당하지 말고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보죠. 2번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도지사 또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누가 과세권자가 돼? 특별시장의 과세권자가 되죠. 지금 1번 뭘 물어봤어?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 즉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것이 아닌 지방세 찾아봐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네. 그럼 일단 취득세는 우리가 전형적인 도지사 또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 나갔죠 여러분? 역시 도지사 또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근데 여러분 5번 뭐 보세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누가 되는 거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바로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5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예. 자, 그럼 1번 주민세는 누가 부과하냐? 자, 그럼 요거와 좀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 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서울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것이 바로 뭐가 있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하죠. 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서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요가 똑같은 게 바로 주민세도 여기다가 적어놓으시죠. 주민세도, 주민세. 그래서 주민세,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는 여러분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주민세라든지 또 여러분 거기 우리 3번 지방소비세 있죠. 지방소비세 누가 부과하는 거냐?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소비세 뭐라고 적으라고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한다고. 잘 모르면 거기 박스에 나와있죠? 60페이지에? 메뉴에 나와있잖아.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자? 3가지. 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게 우리가 메인이잖아. 지방세 공부 때 이거 정리했죠? 네, 그래서 답은 이 안에서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게 나왔더라도 답일 가능성은 없는데 하나 주의하라.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거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반대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도 밑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이나 군수가 있죠. 그리고 도와 동급으로서 누가 있다고?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밑에 누가 있다고요? 구청장이 있다고요. 그럼 경기도 도지사다. 그럼 그 밑에 누가 있다고? 시장, 군수.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평창구 이렇게 된 거죠. 서울특별시 뭐야?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요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 뭐야 여러분? 재산세.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반대로 이렇게 도지사 또는 구청장에 부과하는 게 대표인 것이 바로 뭐가 여러분? 등록면허세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이렇게 특강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인 게 뭐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다는 얘기죠.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우리 1월달부터. 그죠? 또 적겠죠? 적고 또 적고 맨날 적어. 언제 외울지 모르겠어. 하여튼 씨. 새로운 거다 야. 새롭기는 개뿔 벌써 3번 적는다. 3번 적어. 씨.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 왠지 외워야 돼. 결국 이제 5월달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예, 그래서 꼭 좀 이제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긴장 좀 긴장하시고 예, 이제 복습도 좀 꼬박꼬박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별표 하나 좀 요거는 예, 요 3가지 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은 가장 기본. 예.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우리 56쪽 올까요, 여러분? 56쪽. 자, 보통세, 목적세 있죠?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우리 목적세 우리 어떻게 배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요거 책 고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세. 우리 책에는 지금 목적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2가지밖에 없죠, 국세 쪽에는. 네,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 교교농, 지지. 책을 고쳐야 된다 그러세요. 예. 그다음 3번 직접세, 간접세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7쪽에 보시면 4번 독립세와 부가세. 부가세 한번 정도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부가세. 부가세는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부가세 특징은 이중과세, 이중과세. 제일 중요한 특징. 이중과세는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세에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이중과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뭐 지방 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요때 요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죠. 예. 자,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 역시 또 뭘 내야 되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내야 되겠죠. 재산세 납세 문제다. 그러면 재산세를 기준해서 20% 한 번 더 역시 뭐를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럼 여러분 이때에 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요 세 가지잖아. 그럼 항상 지방세는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꼭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없다. 물론 지방세인 건 맞지만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고 있죠. 보유세 중에 하나인 재지종했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가볼까요, 여러분? 종합부동산. 자,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니까 이제 지방소득, 지방교육세가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공부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소득세 10% 뭐가 쫓아온다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했죠. 다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로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지방세 꼭 같이 와. 예.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주의하라서.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것에?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단 주의하라.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쫓아온다 여러분? 독립세로 쫓아온다. 그래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로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의 지방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인데 얘는 국세는 물론이고 모두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특징이야. 다시 한번. 뭐는 농어촌 특별세는 뭔데? 국세인데 얘는 국세는 물론이지만 모두 지방세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특징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되셨나요? 예,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뭐 대인세, 대물세, 종가세, 종량세 이런 한 번 정도 의미만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여러분 58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뭐 7번 기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양가로 2번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 요거는 정리된다 그랬죠? 재산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 방해세. 얘들은 특징이 뭐다 여러분? 얘들은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 거죠.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한다. 다시 한번 거기 2번 재산세. 요거는 다른 중개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방해세라고 표현한다. 얘들은 근저당권 등에 설정된 것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랬죠?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해세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다 여러분?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은행에서 뭘 설정해냈어도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도 은행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었어도 무조건 뭐가? 방해세가 우선 변제받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 방해세 얘기 써져 있죠.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 여러분? 재산. 그럼 재산의 대표가 바로 보유세, 재지종. 예. 그러면 재지종이니까 그 부가세에서 재산세, 부가세로 뭐가 쫓아나오고 여러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러나 뭐는? 지역 자본세는 부가세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닌 것 중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상속세. 뭐죠? 증여세. 요거는 내고 싶은 세금 중에 하나죠. 저는 세금 중에서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이건 된통 내고 싶은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또 지방세 쪽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세.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이죠. 얘들은 특징이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 부가세와
얘들은 은행에서 뭘 설정했어도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도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 설정했어도 저당권보다 먼저 얘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나머지 조세 채권과 일반 담보 채권이 붙었다. 나머지 세금과 그다음에 담보 채권이 붙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빠른 놈이 먼저 받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2번 보죠. 오늘 나간 프린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빠르지 않죠? 예. 지금 제가 설명이 빠르다고 느끼신 분은 조금 아직 복습이 좀 덜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죠.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 소유 토지 A 공매 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된다. 밑줄 여기 본질적인 말이 나왔죠. 뭐 조세 즉 세금과 뭐가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했다? 붙었다 그겠죠. 이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 조세 밑줄 피담보 채권보다 문제 지문을 보라고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당해세.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재산세 군 결론 이거죠. 마지막 항상 문제 지문이 여러분 길게 나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을 항상 먼저 보랍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 지문이 막 3줄 4줄씩 막 걸쳐 나와.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뭘 물어본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 지문이 길으면 물어보는 포인트는 어디 나온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 요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특징이야.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문제 지문이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막 3줄, 4줄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보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지문을 보면 또 앞에 걸 놓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지문에 3줄, 4줄 이상 나왔을 때 어디부터 보라? 맨 마지막 뒤부터 보라고. 문제 지문이 즉 퀘스천 마크 있는 데부터 보라고. 예를 들어서 갑이 지나가는데 을이 와갖고 아저씨 담배불이 있어요? 물어보래서 너 몇 살이야 아저씨가 그랬더니 나 고딩이다.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나 그랬더니 아저씨 왜 요가해? 그랬더니 지나가던 병이 와갖고 왜들 싸우시고 그러니까 글쎄 내가 지난해 고삐지라는 놈이 나한테 담배불을 빌려갔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나. 막 그래서 가불병정 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 담배불을 빌린 애가 누구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또 여기부터 다시 또 봐야죠. 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문제 지문이 뭐하면 길으면 처음부터 보지 말고 어디부터 보라고? 마지막. 그 마지막에 뭐 물어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항상 문제 지문을 찾아가다 보면 관련 정보와 비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보면 길어 이렇게 뭐 문제 지문 자체가 길어. 그러면 항상 마지막 물어보는 거. 마지막에 뭐랬어요, 여러분?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 조세가 아닌 것. 단 토지 A에 대하여 다음에 조세가 부과된 거로 가정해라. 그럼 결국 뭐 아닌 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당해세가 아닌 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럼 딱 보면 1번. 취득세는 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행위.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뭐. 털고 나오는 거야. 이걸 못 찍으니까 이제 2번 가보고 3번 가보고 4번 가보고 5번 가고 결국은 삽질하고 답은 모르겠네 씨.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맨날 어렵대. 자기가 공부한 거 생각 안 하고. 자 2번 보죠. 종합부동산세 뭐 쓰세요 여러분? 당했어야죠. 3번 우리 이름만 기억하는 뭐 지역자원시설세죠. 자 4번 뭐죠? 재산세죠. 재산세. 5번 뭐죠? 재산세 부과되는 뭐야? 지방교육세 물어봤죠.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봤죠.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 뭐 부가세, 지방교육세 물어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결론, 여러분. 이거는 중개법에서 중요한 거야. 얘들은 피담보 채권, 은행의 저당권과 붙었다. 무조건 얘들이 먼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외 나머지 조세채권과 일반 담보채권 붙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왔죠. 작년 문제가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왔는데,
97조 한번 보실까요? 97조 교재. 작년 조세채권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97조. 문제 8번이죠. 이게 바로 작년 기출문제네요. 자, 작년 거야. 같이 한번 좀 신경 좀 바짝 써보세요. 작년 거니까. 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거죠. 자, 1번. 납세담보물 매각할 때. 납세담보물 매각할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이게 밑줄.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밑줄. 밑줄 잘 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밑줄. 요거는 다시 밑줄. 담보 있는 조세채권.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1번이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 즉 뭐가 담보가 있는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하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답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조세채권 간에는 우린 지금 뭐하고 여러분? 세금과 일반 담보채권 붙은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뭐하고 세금과 은행 등에서 설정된 뭐 피담보채권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1번은 이렇게 세금과 조세채권에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 간에? 조세 간에. 세금 간에는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가느냐. 세금 중에서는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가느냐 그 얘기야. 그럼 원칙 뭐가 설정됐다? 담보 설정됐다. 그럼 담보된 것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 면제받아. 저당권 등 설정했다. 담보권 설정하는 조세채권이 있다. 그러면 요게 먼저 받아가는 거고. 자, 담보가 없다. 그때는 뭐가 됐다? 압류가 된 채권이 있다. 그러면 압류가 된 거. 자,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다? 교부 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세금 간에는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가느냐. 요거를 물어본 거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해설을 보시면 뭐래서 여러분 조세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조세 상호 간 이제 안 나와 얘는 걱정하지 마. 그냥 밑줄 맞춰. 조세 상호 간 즉 세금 간에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가는 거냐 그 얘기야. 그럼 그때는 제일 먼저 뭐 여러분 납세에 담보된 조세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없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압류한 조세채권. 그것도 없다? 그럼 교부 청구한 게 있냐? 그러면 이때는 뭐?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이 우선순위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된 건데, 작년에 여기 나왔어요. 상당히 여러분이 답을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2번 보죠.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뭐보다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한다. 그렇죠? 종부세는 무슨 세? 당해세. 무조건 먼저 받아가는 거죠. 피담보 채권보다도.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3번. 취득세죠. 밑줄. 취득세죠. 그럼 이거는 당해세가 아닌 나머지 조세채권이죠? 이때는 붙어서 둘 중에 빠른 놈이죠. 뭐. 그래서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설정됐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사실이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설정된가 그러면? 취득세야 저당권이야? 저당권. 그때는 뭐야?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뭐보다? 취득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이죠. 빠른 놈.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에 주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밑줄 강제 집행비용.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1순위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중개법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죠? 네, 이때 1순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그래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1순위가 바로 이거죠. 공익비용. 2순위가 뭐였죠, 여러분? 2순위가 3개월간의 임금채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배우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외 보증금. 그게 2순위로 받아가는 거죠. 응? 이거 중개법에서 배운가? 저한테 눈 동그랗게 뜨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바로 뭐다 여러분? 예. 강제 집행. 비용, 강제 집행비용. 이거 무슨 비용이다 여러분? 공익비용 1순위죠? 예, 얘가 좀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죠. 자, 5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나왔다. 밑줄 재산세. 당해세 나왔네. 재산세. 그러면 이때 당해 재 설정된 뭐보다 저당권에 따라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한다. 재산세가 우선 변제받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세금과 뭐가 붙었다? 피담보 채권 붙었다.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간다? 빠른 놈. 무조건 빠른 놈이 먼저 받아가는가? 그런데 설사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더라도 뭐일 때는 당해세. 얘는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얘가 먼저 받아간다. 그런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개법에서 뭐 배울 때 여러분 경락과 배분 순위할 때 배우신 거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세법에서는 바로 요 경락과 배분 순위 중에서 요 조세 채권과 세금과 은행의 대출금이 붙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가느냐? 여기서 우리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거 우리 뭐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뭐 당해세. 이거 보시면 되죠. 자, 다행이야.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와. 결론.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여러분 당해세. 얘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선 변제받는다. 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 뭐다 여러분? 보유세인 재지종과 부가세.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모두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다 하나같이 얘들은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재산.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8번이 어려웠죠? 그죠? 작년 문제 8번이 어려웠어. 그래서 작년 조세채권 2문제 나왔는데 2문제가 다 어려웠어.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작년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어려웠으면 또 그 다음에 조금 또 쉽게 나오는 것도 뭐 문제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은 나머지 뭐 우리 59쪽에 보시면은 뭐 조세채권 59쪽 세금 종류 나와 있죠?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60쪽에서 지방세 구조 여러분 60쪽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예, 그거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외워야 돼 이제 무조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어디 봐 60쪽을 보라고. 60쪽을 보시면은 여기 꼭 좀 별표 하나 표시해놓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특히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가 이건 중점적으로 공부하잖아. 요 세 개가 메인이고 요거 외에 이제 또 조금 더 좀 정리해 주시고 주의사항. 아직까지 지방세 시험에 안 났지만 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뭐다 여러분?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뭐가 된다 그러면 과세권자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됐어요, 여러분. 자, 61쪽에 보시면 뭐 지방세 관련된 규정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X 표시하시고요. 자, 62쪽 넘어갑시다. 세법 용어. 자, 62쪽 세법 용어. 자, 세법 용어 중에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62쪽부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뭐 국세, 지방세 이거 뭐 따로 지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예, 그다음에 63쪽에 보시면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주의하라. 국세의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부. 지방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근데 법규를 볼 때 뭐가 나오면 밑줄 거기 세무 공무원이 나면 뭐가 나오면 세무 공무원이 나면 뭐를 말한다? 과세권자를 얘기한다. 다시 한번요.
세무 공무원이란 말 나오면 납세무자,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무자에서 보면 우리가 뭐 보실 것이 양가로 1번 납세의무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세 법에 의해서 납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넘어가. 자, 그 다음에 4번, 연대 납세무자 5번. 자, 5번이 별표 하나.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2차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글자 그대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을 바로 뭐라 하냐면 제2차 납세무자. 옆에다 적어서 보충적 납세무자, 보충적 납세 의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법인이 있어. 여기 특정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한테 뭐가 부과됐냐? 법인세 등이 부과됐어. 법인세 등이 부과됐어. 또 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 법인에게 부과된 이 세금을 이 법인이 내더라 못 내더라? 못 내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법인과 특수한 특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특수한 관계는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법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참고해 보시면 출제자의 제2차 납세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번과 2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책임사원 또는 가점주주. 우리 가점주는 우리가 취득세 할 때 했죠? 몇 프로 이상? 51%, 죄송합니다. 50% 뭐? 초과. 50% 초과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에게 이 법인에 뭐가 부과됐는데 법인세나 부가세나 각종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 부과된 세금을 이 법인이 내더라 못 내더라? 못 내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누가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이나 누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있다면 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이 법인을 대신해서 네가 대신 세금 내 그 얘기야.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제2차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제2차 납세.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과점주주는 몇 프로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0% 뭐 하는 사람이야? 초과하는 자죠. 50%. 50%를 초과하는 사람이 과점주주가 있고 과점주주 있다면 그 법인을 대신해서 누가? 과점주주가 세금 내라는 얘기죠. 무한책임사원은 혹시 중개법 할 때 여러분 우리 법인 구조 배우셨나요 여러분? 상법상 회사의 종류 혹시 배우셨죠? 자, 상법상 회사는 크게 인척회사와 물척회사로 나눠지고 인척회사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안 배웠나? 중개법 할 때 법인 구조 한번 얘기할 텐데 안 해? 안 했어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회사의 구조 얘기를 안 해서 한 번 더? 이상하다 할 텐데. 모르면 우리는 안 하는가. 그러면 마음 편해. 이 중에서 한명회사는 여러분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인척회사를 말하고 그다음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하나, 유한책임사원 한 명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바로 뭐라냐면 한명이랍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는 글자대로 그 회사의 누구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한도 없이 책임을 지는 사원을 바로 뭐란다면 무한책임사. 글자대에는 책임 한도가 있이 없이 책임을 부담한 사원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누가? 그 법인에 누가 있다면 무한책임사한테 얘가 대신 내라는 얘기야. 대신 내라는 얘기야. 또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사업을 양수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일어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기존 사무실 뭐 하는 경우? 인수하는 거죠. 특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존 사무실을 인수해버린다고. 그럼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고? 양수자. 여러분 파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양도자. 근데 이 양도자한테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든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걸 양도자가 자기한테 부과된 세금을 내질 않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도자가 내야 될 세금을 누가?
수자가 대신 내라는 얘기야,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존 공인처에서 한번 실력 어떻게 하면 인수할 때는 무슨 관계 빨리 확인해야 돼? 세금 관계 확인하셔야죠. 이 사람 낼 거 다 냈는지. 뭐 공과금도 똑같은 거 여러분. 임대료 이런 임차료 이런 거 냈는지 다 확인하셔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떠안는 거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 사업을 양도자한테 부과된 세금을 이 양도자가 내지 못했을 때에 이걸 사업을 뭐 한 사람이 있다면 양수한 사람이 있다면 양수한 사람이 누구 걸 대신해서 양도자를 대신해서 세금 내는 얘기야. 이게 뭐야 여러분? 제2차 납세무자. 한마디로 하면 과세권은 세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는 얘기야. 본래의 납세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대신 세금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과세 요건 크게 몇 가지 있죠 여러분? 4가지.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또 과세 물권, 또 과세 표준과 세율이죠. 예,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른 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 66쪽으로 넘어올까 여러분? 66조.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꼭 기억해 봐라 여러분. 66조 뭐였죠 여러분? 부가 징수 방법 있죠? 액션을 누가 취할 거냐? 요거 중요하죠.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야?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 이걸 지방세에서 무슨 방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분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하는 방법.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 과세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과세나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과세권자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날라가? 납세고지서. 그럼 그 납세고지서 항상 언제까지 내라고 여기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납부기한이 나오죠. 이때 납세고지서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뭐가 부대?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응? 여기는 가산금이야 금. 거꾸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죠? 반드시 신고기한이 나오죠. 신고기한. 이때 요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뭐가 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죠. 여기는 가산세죠. 그럼 여러분 하나 기억할게. 보통 징수는 대표인 지방세가 뭐가 있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면에 정부 부가세는 대표가 뭐랬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종부세는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에 대한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있죠. 우리 국세 쪽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같이 한번 책을 볼까요, 여러분? 자, 67쪽에 보세요. 67쪽. 박스 나와 있죠? 67쪽 박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3가지 박스 나와 있죠? 신고납부는 액션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밑줄 쳐죠.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신고기한이 나오죠. 신고기한이. 이때 옆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는 반드시 숙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국세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외우라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무조건. 예. 그 다음에 보통징수 갑시다. 보통징수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밑줄 세무공무원.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죠. 그래서 과세권자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죠, 여러분? 납세 고지서를 보냈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오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요걸 잘 봐야 되는가? 납부 기한인지 신고 기한인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고, 여러분? 가산금.
신고 납부란 뭐야, 여러분? 가산세.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맨날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이제 이해는 다 되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해 싶네요. 이제 뭐라? 외워야 돼. 외우지 못하면 끝이야.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국세 쪽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러나 납세 먼저 뭐 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꼭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봅시다. 가산세. 별표 3개, 별표 2개. 가산세, 가산금. 일단 저는 올해 용어 중에서 나온다면 가산세, 가산금이 제일 중요하죠. 자, 가산세는 거기 나왔죠, 여러분? 세법이나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디다 산출세계 가산이나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중요하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야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때 양가로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나 해당 지방세법에 해당 국세나 지방세에 세목을 한다. 여기 밑줄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에 세목을 한다. 자,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자, 이때 취득세를 계산해야 되게 뭐가 부과돼야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취득세 여러분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예외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다 합시다. 그래서 세액을 감면을 받았대. 몇 프로 감면 받았나 봤더니 40%대. 자, 이래서 산출세액이 얼마 나온가 봤더니 여러분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취득세가 얼마 나왔는데? 1,000만 나왔는데 얘가 무슨 대상이다 그러면 감면 대상이다. 몇 프로? 40%. 이건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40%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잖아. 얼마? 400만 원 뭐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야. 그래서 얼마만 내란 얘기야? 600만 원만 내란 얘기죠. 이게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취득세 얼마를 600만 원 신고 납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럼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근데 문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 자식인 부가세, 뭐 지방 교육세 또 뭐 농어촌 특별세 같이 냈어 안 냈어? 안 냈겠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로서 그 자식인 부가세가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안 했으니까 부모를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자식도 신고 납부했어 안 했어? 안 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가산세. 자,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되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응?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냐고? 20%. 그럼 무신고 가산세 얼마가 돼야 되는가? 여기서 취득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고. 그럼 이때 무신고 가산세 얼마냐고? 응? 가산세는 여러분, 가산세는 항상 거기다 적어, 요거는, 뭐와 산출세액과 납부할세액이 다르면은 어떤 걸 가지고 가냐? 납부할세액 기준이야, 여러분. 납부세액 기준이야. 납부세액 기준. 산출세액 기준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납부세액 기준.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요 놈의 20% 얼마?
12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가 보면 무신고 가산세가 되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 그럼 10% 어디에 10% 때릴 거냐는 얘기야. 산출세를 기준할 거냐, 납부할세 기준이냐 이 얘기야. 그럼 가산세 항상 뭐 기준이다? 납부할세 기준이다. 그러면 납부할세. 그러니까 20% 아니 과소신고 가산세 어디에 때려야 돼? 600만 원에 10%를 때려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가산세는 뭐를 기준하라고요? 납부할세 기준이다고. 납부할세. 그러면 이때에 요 가산세를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해당 국세나 뭐를 한다?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밑줄 쳤어요?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이때 양거리 보면 다만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야 여러분? 감면 대상이 돼. 그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금 얘가 무슨 대상이죠? 감면 대상이죠. 그럼 얘가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 하여 때리는 가산세도 감면해 주는 거냐고. 아니 가산세는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취득세는 무슨 대상이지만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때리는 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면 돼 안 돼? 안 돼 준다고. 왜? 가산세는 뭐니까 벌과금을 때리는 거니까 벌금은 감면해 주라 감면해 주지 마라. 감면해 주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당의 본세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거 잘 봐야 돼 문구. 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 돼? 감면 대상이 돼. 그럼 그에 대한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예, 잊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67쪽에 보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여러분? 차등과세. 죄질을 묻는다 안 묻는다? 묻는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는 몇 프로? 40%. 40%. 단 국제 거래를 통한 국세 때는 몇 프로 여러분? 60%. 이때 여러분 부정한 행위일 때 제척기간 기억나시나요? 부정한 행위일 때 제척기는 10년 기억해 두시오. 단 60%가 적용되는 국제 거래인 국세 때는 15년. 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다음 68조 무신고 나왔죠? 무신고.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뭐죠 여러분? 무신고. 그럼 거기서 죠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를 했어요 여러분? 20% 했죠. 여기 밑줄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다는 얘기죠. 납부세액 기준이라고. 납부세액. 단 밑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무슨 세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이거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럼 뭘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 근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대. 무신고돼. 그럼 뭐가 뭐돼? 무신고 가산세. 자, 이 중에서 어떤 거 기준해서? 납부세액이 600만 기준해서 20% 얼마? 120만에서 뭘 때려서? 가산세. 그럼 요걸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 총 얼마 내야 되는가? 720만 원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취득세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고지서에 이제 720만 원 적혀서 나올까? 자,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안 했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신고 안 했겠죠? 그러면 지금 취득세 20% 부과됐어 안 됐어? 됐죠? 무신고 가산세 20% 때렸잖아.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가산세 때리냐 안 때리냐?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가세인 뭐와 여러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지방 교육세. 그리고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잘 봐야 돼. 그래서 종부세를 잘 보셔야죠. 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뭐죠,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과소신고라고 그랬죠. 과소신고. 자, 납세 문제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어떻게 했을 때? 적게 신고하였을 때.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보는데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 신고를 보지 마세요. 과소신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죠.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단, 밑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잘 버렸죠? 자, 종부세는 뭐는 부과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뭐하면?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구분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는 저기 나와 있는 부가세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얘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부가세는 무조건 포함되고 제외되는 거죠. 제외.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과소신고는 때려 안 때려?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일 때는 다 때려야 되는 거죠? 무슨 행위일 때는? 부정행위. 무슨 계약서 썼어? 이중계약서 썼대. 취득세를 뭐 했냐?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뭐 했다고요? 다운계약서 썼대. 취득세를 다운계약서 썼대. 그럼 무슨 행위를 저지른가? 부정행위. 그럼 몇 프로 때려야 돼? 40%죠? 그러면 이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농특세와 지방교세 줄어들었겠죠? 그럼 얘들도 때려, 안 때려? 이땐 때려야 된다고. 40%에도 다 때려야 된다고. 뭐일 때는 부정한 행위일 때는 다 때려야 되는 거 여러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8쪽 보죠. 양가로 2번. 가산세 적용 배제가 있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환급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여러분 69쪽에 보시면은 69쪽 박스 바로 위에 나왔죠? 계산식이 나왔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 하루당 얼마죠? 올해 개정돼 갖고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지연 여러분? 일수. 하루당 얼마 붙는다고? 10만 분의 25. 즉 0.025%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된다. 올해 개정됐죠, 여러분? 놓치지 바랍니다. 내년 또 바뀌어, 이게. 내년 또 바뀌어. 그래서 올해 붙어야 돼? 내년 게 궁금한데요?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3번 보시면 가산세를 부과할 때 그 부과의 원인의 사유가 밑줄 뭐거나 기한 연장 사유 밑줄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가산세 감면 70페이지 나와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기한을 쉰 거는 따로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가산금. 자, 가산금 나왔죠? 71조? 가산금은 항상 무슨 말 나와야 된다 했죠, 여러분? 납부기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게 꼭 나와야 돼. 써져 있잖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때 가산금 뭐가 있고, 여러분? 일반 가산금과 여러분? 중가산금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 몇 프로 무조건? 100분의 3. 몇 프로야? 3%죠. 근데 맨 밑에 중가산금 밑에 봐. 밑에 책을 자꾸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책 봐야지.
그래서 가산금 3%, 중가산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뭐랬어요 여러분 이거? 연체월수. 자 올해 개정됐죠? 작년까지 1000분의 10이었다 올해부터는 만분이 얼마? 75, 즉 0.75%. 그래서 특히 중가상은 일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야 여러분? 월수 계산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때 월수는 몇 개를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72쪽. 자 중가상금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또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예,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간 프린터 볼까요? 오늘 나간 프린터 3번 볼게요. 3번 찾으셨어요? 자, 같이 봐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아니며, 즉, 여기 밑줄 과세권자 등이죠? 과세권 여기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치시고, 누구야? 과세권자.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가산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외 대상 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징수 유예도 없다. 징수, 즉 납부, 가산금 유예 대상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죠? 첫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맞는 말이죠? 네, 밑줄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근데 해당 국세를 뭐 할 때?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문답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중요한 말이야. 2번이 아니라 두 번째죠.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대. 밑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대. 뭐가 붙어? 가산금이죠.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몇 프로의 일반 가산금? 100분의 3. 세 번째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납부기한 내 납부 안 하면 가산금 기본적으로 뭐 쫓아온다 여러분? 3% 쫓아오는 거죠? 예. 세 번째 갑시다. 체납된, 자, 이번에 지방세를 바꿨네, 지방세. 아까 위에 두 문제는 뭐였는데? 국세에게다 갑자기 세 번째부터 지방세 살짝 바꿔버렸죠. 이렇게 고사장에서 구분돼야 됩니다. 왜? 중가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중가상을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60일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예. 이것도 맞는 말. 네 번째,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자, 지방세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이니까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변기됐을 때는 이때는 밑줄 뭘로? 세목별로 판단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예, 이 3번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거야.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3번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죠. 72조 다시 마무리합시다. 자, 뭐 체납자라든지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뭐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인터넷 생각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73쪽에 보시면 전자신고, 전자납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는 거죠. 국세일 때 인터넷이 뭐랬죠 여러분?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73쪽 맨 밑에 특수관계인 나와 있죠? 누구 나왔어? 특수관계인. 자, 우리 세법의 당사자가 누구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리일 때 우리가 세법은 정상적 거리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 74쪽에 보시면 74쪽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예. 참고만 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75쪽 납세무 성립 확정 설명 갑시다. 10분 쉬겠습니다.